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서초동 법정으로 가기 위해 국회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선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법대로 하겠지요.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 70여 명과 웃으며 악수했고 취재진 질문에 별 다른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정 안 방청석엔 지도부와 지지자 등이 함께했는데 이 대표는 약 40분간 이어진 선고 재판 내내 표정 변화 없이 담담한 모습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상 밖 1심 선고 결과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선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응원에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았다며 무죄 입증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국민을 향해선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더 이상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주재한 지도부 긴급회의에서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당 대표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건의 재판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강욱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선고까지 3년 8개월이 걸렸고 이은주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은 3년 4개월 만에 확정됐습니다. 재판 지연이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지난 7월 선거법 사건을 규정에 맞게 신속 처리하라고 각급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권고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모두 내년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대선 선거 보전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 재판 외에도 이 대표는 3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최대 관건입니다. 과거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인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역시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도 1년 8개월째 재판 중이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비 500만 달러 등을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개 사건은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재판 진행도 더딘 상황이라 2027년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여영교입니다. 네, 내용 정치부 김기태 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보다 좀 형량이 높게 나와서 상당히 좀 정치권에도 파장이 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1심 선고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몰랐다라는 분위기가 대부분인데요. 네. 당사자인 민주당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1심대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당장 다음 대선에 나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봐야 합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압승하고 전국 주도권을 잡았던 민주당은 극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당장 내일 장애 집회에서부터 사법부 규탄은 물론이고 임기 단축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대선 출마 여부가 걸린 거기 때문에 이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더 중요한데 그러면 앞으로 이 대표의 당내 입지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친 이재명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1심 결과에도 이 대표 체제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인 오는 25일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만약 여기서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 안팎에서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독일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하기도 했는데요. 친노, 친문계를 중심으로 한 전통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달 말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마 재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여권 입장에선 이번 선고 결과가 내부 결속의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이탈표 단속은 유리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차별화보다는 집안 단속에 나서는 모습 보였고 이 계파 갈등으로 비화될 뻔했던 특별감찰관도 당론 추진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 여권 입장에선 호재가 생긴 만큼 친윤, 친한계는 당분간 단일 대우로 야권 때리기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